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그 암호화폐 시장이 엄청나게 이제 그 폭락을 하고 그랬었는데요. 또 지금은 조금 이제 좀 회복을 했어요. 회복을 해나가는 과정인데 그 원인이 지금 그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그 전쟁권 때문이죠. 이스라엘하고 이제 이란에서 전쟁이 벌어졌는데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을 했고, 자,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이제 그 당장 보복을 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찰나에 미국 정부, 바이든 정부에서 좀 확전을 원치 않는다. 다시금 이란에 대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보복 공격을 하게 되면 미국은 이제 지원하지 못할 수 있다. 지원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또 이스라엘의 총리가 알겠다, 잘 이해하겠다. 그래서 이제 그걸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란에서 이스라엘을 이제 공격을 했는데요. 공격을 했는데 이것은 이제 다 잘 막아냈다고 그래요.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제 합동 작전으로 해가지고 이란의 공격을 다 막아내고 이란에서 이제 드론으로 이제 폭파하려고 이스라엘을 던진 그런 드론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요격하고 거의 다 막아냈대요. 자,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해봐야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라는 인식을 주기에 충분했죠. 자, 인식을 주기에 충분하기는 했지만 이제 또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감히 우리를 이렇게 공격한 것을 그냥 두고 볼 수는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만하죠. 그런 걸 놔두면 또 이제 함부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맞대응을 하려고 하는데 미국의 이제 바이든 정부가 이제 그걸 막았어요. 자, 이렇게 볼 때 이제 이란과 이스라엘 사이의 이 전쟁권은 조만간 다 마무리가 되리라고 봐요. 엊그제도 제가 말씀드렸죠. 방송할 때요. 그때 엄청나게 다들 불안해하고 그럴 때 엊그제 강의에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란과 이스라엘 사이 전쟁은 이제 걱정할 필요 없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해가지고 또 이제 무슨 큰일 나는 거 아니냐 해서 코인 가격이 엄청나게 이제 폭락을 했는데 바로 이런 때야말로 여러분 매수 타임인 거예요. 박앤세일 기간. 그런 박앤세일 기간에 이제 종목을 안 사면 언제 사겠습니까? 자, 그래서 바로 어떻게 됐습니까? 엄청나게 이제 폭락을 하고 나서 바로 많이 회복했죠, 지금. 자, 이제 앞으로 이제 시장은 말이죠. 이 정도 회복이 아니에요. 물론 이란과 이스라엘 사이에 이제 전쟁이 어떻게 될지 사람들이 불안해 하다 보니까 코인 가격이 이제 오르락내리락 조금씩은 할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결국은 이런 건들도 이런 그 전쟁 사안도 이제 다 끝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이제 암호화폐 시장은 이전보다 훨씬 더 큰 상승을 향해서 엄청나게 더 나아가리라고 봐요. 주식이든 코인이든 그래요. 항상요. 이제 이 마질매를 이걸로 다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작년부터 말이죠. 지금 코인 시장이 얼마나 올랐습니까? 강세장이 지금 몇 달 동안 계속됐죠. 엄청나게 지금 많이 올랐는데 별다른 조정을 그동안 겪지 않았어요. 조정을 겪을 만한 무슨 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리가 만약에 말이죠. 또 무슨 거래소 어떤 세계적인 거래소 하나가 또 어디 파산하고 이런 거 오면 이런 게 오히려 더 골치 아플 수 있어요. 물론 재작년에 FTX 사태가 한번 터졌기 때문에 이번에 만약에 또 이제 세계 유수한 거래소가 이제 파산을 한다든지 하면은 재작년에 이제 FTX 사태를 겪은 이제 그 투자자들이 어떤 학습 효과 이런 것 때문에 그때보다는 이제 조금 타격을 덜 겪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거래소가 이제 파산하는 그런 것은 어느 정도 이제 투자자들이 좀 불안해 할 수가 있죠. 더 코인 시장에 좀 더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제 이런 그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의 이런 전쟁권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확전되지 않으리라고 봐요, 저는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에 이제 이 전쟁권이 이 전쟁 사안이 오히려 시기적절하게 지금 잘 터졌다고 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코인 시장이 한번 조정을 겪고 한번 그동안 많이 올랐던 것에 대한 어떤 충격파를 받고 나서 다시금 재차 큰 상승을 해야 되는데 그런 충격파를 받을 만한 것이 그동안 없었어요. 그런데 이란과 이스라엘 사이의 전쟁, 이 건이 바로 그 충격파 역할을 해줬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란과 이스라엘 사이에 이제 이 전쟁권이 이제 마무리될 것으로 보는 또 이유는 뭐냐면 말이죠. 미국의 대선이에요. 미국의 대선이 지금 올해 11월에 있죠. 그러니까 대선을 불과 몇 달 안 남겨놓고 지금이 4월인데 몇 달 안 남았죠. 자, 이 대선을 얼마 안 남겨놓고 만약에 이제 이란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확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이 커져버리면 이 바이든 정부는 이게 엄청나게 이제 재집권을 하는데 타격을 입어버리죠. 재집권은 이제 물 건너 간다고 봐야 돼요. 그렇게 되면. 왜냐면 지금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의 바이든 정부 있죠. 바이든 정부와 지금 경쟁자인 공화당 트럼프. 둘 사이의 경쟁에서 지금 여론조사 결과 바이든이 살짝 뒤지고 있어요. 트럼프가 이제 46%, 바이든이 45% 이렇게 나와서 1% 차이니까 오차 범위 내죠. 최근에는 이제 바이든 정부가 조금 더 뒤졌다가 최근에 조금 더 따라잡은 거예요. 그래도 현재는 이제 트럼프에게 1% 밀리고 있죠. 자, 이런 상황에서 이 피말리는 접전 가운데에서 만약에 이란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확전이 돼서 유가 폭등 사건이 일어나고
증시고 암호화폐고 다 폭락을 하고 경제가 엉망이 되고 뭐 이렇게 돼버리면 그 불똥이 다 어디로 튀겠습니까? 이제 바이든 정부로 다 튀게 돼요. 그럼 바이든 정부의 그 재집권은 그냥 물 건너간다고 보면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이든 정부가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한테 이제 더 이상 확전을 원하지 않는다. 만약에 이제 확전을 하게 될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란을 이제 맞대응해서 이제 보복 공격을 하게 된다라면 미국도 이제 지원할 수가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뭐 이제 이스라엘 쪽에서도 이제 뭐 그것을 받아들이고 잘 이해하겠다 했으니까 이제 더 이상 확전이 되지 않으리라고 봐요, 저는요. 그러나 이제 여전히 이제 언론이나 뭐 이런데 전 세계 언론이나 뭐 이런 데서는 계속해서 이제 또 뭔 일이 크게 일어날 것처럼 그렇게 이제 계속해서 떠들어댈 거예요. 며칠간. 언론은 항상 그렇죠. 그렇게 불안한 것처럼 얘기를 해야 뉴스도 많이 보고 또 뭐 광고 수입도 올리고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게 그 시장 분위기에 속지 말아야 된다고 그래서 얘기 드리는 거예요. 이 투자하는 사람들한테는요 바로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것을 보고 이제 그대로 반응해가지고 투자를 하다가는 돈을 벌래야 벌 수 없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아무 일도 없는데 뭔 큰일이 있는 것처럼 떠들어대는 그런 이야기들. 언론뿐만이 아니라 뭐 인터넷이고 뭐 개인 방송하는 사람들이고 누구고 전부 다 그 호들갑의 명수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여러분 조심하세요. 자, 리플은 말이죠. 이제 리플도 이제 그 상당히 많이 떨어졌었죠. 700원대 깨지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다시금 이제 700원대를 회복해서 700원대 중반도 넘고 뭐 그러고 있죠. 좀 이따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뭐 여기서 한참 더 오를지 밑으로 살짝 떨어질지 그런 아주 초단기간에 그런 것들을 뭐 그 미리 다 예측해서 확정해서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자, 그러나 말이죠. 이제 조만간 이런 이제 이란과 이스라엘 사이의 이제 전쟁권도 다 마무리되고 그렇게 되다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 코인 시장이 빠질 매를 다 맞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코인 시장은 아주 시기적절한 타임에 이제 조정을 제대로 잘 겪고 앞으로 이제 이전보다 크게 상승을 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봐요. 자, 그러면 이제 리플도 역시 좋은 상승을 하게 될 것인데요. 지금 시기가 딱 그래요. 오늘이 15일이죠. 지금 비트코인 반감기가 약 20일경이죠. 그러니까 며칠 안 남았어요. 반감기를 맞춰가지고 이제 지금 그동안 이제 비트코인도 많이 오르고 나서 이제 좀 위로 아래로 계속해서 이제 횡보 흐름을 보였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트코인 반감기를 맞이해가지고 며칠 뒤에 비트코인 반감기를 맞이해가지고 이제 비트코인이 재차 큰 상승을 하는 그 타임에 또 리플은 어떻습니까? 리플도 이제 소송 판결건이 그때쯤 나오죠. 4월 말, 5월 초경으로 이제 됐죠. 서류 제출이 좀 뒤로 늦어져가지고 4월 말에서 이제 5월 초. 이 소송건도 이제 판결이 나올 예정이고 또 리플과 SEC 사이에 소송건이 나오기 전에 어떤 합의가 나올지 어쩔지 뭐 그런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죠. 합의가 나오면 뭐 당장이라도 오늘이라도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자, 거기다 대고 또 뭐가 있습니까? 리플 XRP 이제 현물 ETF 건을 이 소송 합의 사안에 함께 집어넣어서 일괄 타결을 볼 가능성, 그것에 대해서 제가 이제 일전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럴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또 그런 식으로 리플 현물 ETF를 이제 소송의 합의 사안에 집어넣어서 일괄 타결을 본다든지 뭐 그런 사안이 또 발생을 하게 되면 이제 리플 XRP는 더더욱더 엄청난 상승을 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봐요. 그러나 이제 리플 현물 ETF가 뭐 일괄 타결건이 아니더라도 그냥 리플과 SEC 사이에 어떤 합의가 나온다고 해도 그것만으로도 이제 엄청난 리플은 이제 상승을 하게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장담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소송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우리가 뭐 어떻게 된다라고 누가 장담을 할 수 있겠어요. 여기서요. 전 세계 누구라도 그걸 장담할 수가 없겠죠. 자, 그러나 이제 전반적인 상황상 리플과 SEC의 소송건은 이제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리라고 봐요. 더군다나 이제 시장 상황도 조만간 이제 좋은 분위기를 맞게 될 가능성이 높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힘내시고요. 자, 흔들리지 마시고 이제 차분하게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리플은 앞으로 이제 여러분께서 한 번도 못 봤던 그런 가격을 향해서 줄기차게 이제 나아갈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부디 이제 여러분께서 이제 앞으로도 차분하고 지혜로운 투자로 앞으로도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만한 멋진 수익들을 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야기를 마칩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